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리자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주장해서 뿌렸던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맞습니까? 기본소득을 한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 쓰면 잘 된 것입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 43조는 이것 역시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액수만 발표하고 실제로 지급이 못 되는 거죠. 여당 단독으로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손실보상에 쓰자라고 고칠 수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왜 안 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겠다는 걸 왜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하느냐? 이 재난지원금에 관한 주제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런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도 격차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경제 상황이 좋은 층도 있고요. 또 큰 변동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그러겠죠. 그리고 코로나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황폐화돼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실직자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피해가 격차가 있으면 이에 대한 지원도 피해가 많은 쪽에는 더 두텁게 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은 이러한 격차의 고를 메꿔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접근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부터 경제부총리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입장까지도 겁박을 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리자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의하는 기본소득, 이건 국제적인 기본소득의 정의는요,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때 이게 보편적 기본소득이고 이걸 줄여서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주장해서 뿌렸던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맞습니까? 지금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소득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기본소득을 할 때는 생산이 너무 많아서 소비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졌을 때, 그럴 때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재정정책을 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한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 쓰면 잘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부터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들어갔습니다. 오늘까지 약 500억 이상 지급이 됐어요. 아마도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숨을 돌리게 하는 이제 이런 것인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그러니까 선지원, 먼저 지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보다는 재정이다. 이러한 원칙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흔히 얘기하는 승수 효과가 없다. 고로 이것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려서 지역화폐로 돌게 해야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매출이 올라간다. 이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난지원금이 쓰이는 업종,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파는 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는 그 쇼핑 앱 내지는 맛집 찾는 앱을 했을 때 많이 걸리는 데는 혜택을 받지만 실제로 월세도 못 내고 손님이 끊어져서 매출 자체가 안 되고 직원들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데들은 직접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료 낼 돈도 없어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해도 대출 못 갚으니까 못 갚은 이런 소상공인들의 정말 황폐화가 속출했습니다. 1년 넘게요. 이재명 후보는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그리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저와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 승수 효과니 소비를 진작하자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주도권 박영선 위원장께 넘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 소상공인들한테 그 손실보상 43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43조를 그럼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 봤더니 추가 세수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추가 세수는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겁니까?
추가 세수요? 네. 지난해 추가 세수만 60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이것을? 언제부터 쓸 수 있다고요? 네. 이거를 추경 예산에 반영하면 쓸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추가 세수는 4월이 지나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안 하겠다는 것은 뭐 대통령이 당선돼서 하겠다. 이거는 내년 이제 올 가을에나 아마 빠르면 될 텐데 결국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소상공인의 그 현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추가 세수 쓸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 43조는 이것 역시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액수만 발표하고 실제로 지급이 못 되는 거죠. 이대로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세수라는 게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가세는 분기마다 들어오는 거고 이게 설사 수입 지출이 안 맞더라도 재정통합기금에서 끌어다 썼다가 나중에 들어오면 그걸 다시 메꾸면서 안전장치로 가게 돼 있다. 그리고 평소에는 추가 세수가 올라오면 국채 상환에 쓰도록 법이 돼 있지만 코로나 비상 상황이니 여야 합의로 또는 정 안 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손실보상에 쓰자라고 고칠 수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왜 안 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겠다는 걸 왜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하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선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긴급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지원을 하실 계획, 논의가 있는지 논의하실 의향, 합의 가능성 있는지 먼저 원 본부장님 한 1분 정도 우리 말씀 주시죠.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감한 그 금액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뭐 당연히 저희 정부 여당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그동안 쭉 마련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